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제가 2023년이 가기 전에 작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드디어 호주 영주권이 승인이 났습니다. 호주에 온 지 9년 만에 비자가 세틀이 됐어요. 제 채널에 이민을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자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없는데, 저와 비슷한 루트로 영주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영주권 타임라인과 또 관련된 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라도 이제 호주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고려했던 루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독립기술이민,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는 것. 그래서 저는 둘 다 진행을 했고, 독립기술이민이 더 빨리 나와서 이제 진행하고 있던 회사 스폰 비자를 중단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독립기술이민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호주 정부에서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그 이민성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초청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업군과 또 기준이 되는 표가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되는 표에는 다양한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나이, 학력, 경력 등등등 아주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모으고 EOI라는 것을 제출을 하면 그 EOI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이민성에서 영주권 초대장을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회사가 저를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민성에 제 비자를 스폰하겠다는 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승인이 되면 제가 일정 기간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져요. 그 비자 기간을 끝내고 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인데, 회계사의 경우에는 4년이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호주에 왔던 2015년부터 영주권 승인이 날 때까지 저의 비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워홀 비자는 2015년에 썼고 워홀 1년을 하고 이제 201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호주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저는 요리 유학을 꿈꾸면서 이제 요리 학교로 학생 비자를 받았고요. 어떻게 제가 요리사에서 회계사로 진로를 틀었는지 그 사연은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2월에 다시 호주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요리 학교를 그만두고 또다시 이제 한국에 가서 회계대학원 학생 비자를 준비해서 2018년 2월에 다시 호주로 입국을 합니다. 제가 회계사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회계대학원부터 영주권 준비 기간으로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주권을 받는데 총 6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학생 비자 2년짜리가 끝나고 원래는 바로 졸업생 비자가 나와야 하는데, 이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 비자 신체 검사가 엄청 미뤄졌어요. 그 덕에 저는 한 5개월 정도 번셈이 됐죠. 원래라면 2020년 2월쯤에 졸업생 비자가 나와야 하는데 저는 7월에 나왔으니까. 졸업생 비자는 2년짜리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폰이랑 독립기술이민 둘 다 노렸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독립기술이민 EOI를 제출을 합니다. EOI는 현재 내 조건에 맞춰서 언제든지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점수를 획득하면 획득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졸업생 비자가 끝날 때쯤에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랑 얘기가 돼서 스폰을 받기로 했어요. 승인 날짜는 2022년 8월 18일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해 12월에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회사 이직을 하게 돼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폰 비자를 새로운 회사로 이제 트랜스퍼를 했고, 2023년 6월에 이제 이민성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하고 2023년 12월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고 1년 뒤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었던 비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영주권을 따는데 필요했던 비자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영주권을 한 번에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거쳐갔던 비자들이 있고, 그 비자들이 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필요했던 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비자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자 비용이나 시험 응시료 이런 것들이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얼마를 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현재 웹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비용을 한번 보시면 먼저 학생 비자는 대학원 2년이었고 관련된 비용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IELTS 응시료, 그 다음에 이제 이민성에 내는 비자 비용, 신체 검사 비용 등이 있고 입학 후에는 학비랑 교재 및 부대 비용이 있습니다. 교재도 사야 하고 또 학교 내에서 시설 관리비 등등 내야 하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 비용으로 넣었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서 2년에 한 2,000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69,242불이에요. 하나 말씀드릴 건 학비가 원래 한 학기에 22,000불이었어요. 그래서 총 4학기라서 88,000불인데 제가 22,000불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66,000불만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비로 계산을 하면 22,000불을 추가해야 된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비자 비용과 신체 검사 비용으로 2,240불, 그 외 추가 비용은 없었고요. 회사 스폰 비자는 이제 비자 비용이나 관련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안 들었고 추가적으로 스킬 어세스먼트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스킬 어세스먼트는 회계사로서 스폰을 받기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는 심사이고 이 두 가지 비용은 총 890불이었습니다.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인비테이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가 추가 가산점을 위해서 했던 게 프로페셔널 이어라는 8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이거는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가서 한 8시간 정도 수업도 듣고 액티비티도 하고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이제 늘리기 위한 그런 코스를 듣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나면 5점 가산점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3,800불이 들었고 또 영어 시험을 2번 봤습니다. 한 번 보고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한 번 더 봤고요. 비용은 한 번에 410불씩. 또 이제 추가 가산점 5점을 위해서 통역 시험도 봤는데 비용은 814불이었어요. 그래서 총 영주권 준비에 추가적으로 쓴 비용은 5,344불, 그리고 영주권 인비테이션이 나오고 신청할 때의 비자 비용은 4,640불.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비용이 109불 들었고요. 원래는 신체 검사가 이제 300불대인데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그 전에 그 회사 스폰 비자 할 때 받았던 신체 검사가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서 추가로 HIV 검사만 받으면 돼서 비용이 좀 저렴했어요.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추가 자료로 이제 범죄 기록 증명서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어 이름이랑 영어 이름이 따로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어 이름으로 하나 따로 요청을 받고 또 영주권 신청할 때 제출했던 범죄 기록 증명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다시 하라고 해서 총 2번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109불이 들었어요. 그 외에 이제 호주에 비자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항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 비자 2년, 영주권 이제 인비 받기 전에 3년, 받은 후 1년, 총 6년 동안 들었던 보험료는 5,078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 기간 총 6년 동안 들었던 비용은 대략 87,743불이고 이건 생활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비자 비용과 그 다음에 비자 관련된 비용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호주 생활비 관련 내용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영주권 타임라인과 또 관련된 비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저도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비자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진행했던 그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또 막상 다 하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또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저의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었고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또 다른 길들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호주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